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배짱 영업도 끝나간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톰스 하드웨어에 눈에 띄는 소식이 났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호퍼100 GPU, 그 H100의 리드 타임이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리드 타임은 칩의 수요자가 팹리스에 칩을 주문하고 실제 칩을 받아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초 H100의 리드 타임은 AI 칩 붐으로 최대 한 11개월 정도였는데요. 근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3, 4개월까지 좁혀졌다고 합니다. 칩을 주문하면 빠르면 3개월 뒤에 받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추론하면 이유는 딱 두 가지겠죠. H100 수요가 줄어들었든지 아니면 그 패키징 설비 부족 등으로 차질이 빚어졌던 H100 공급에 숨통이 트였든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소식의 소스는 UBS의 고객 사안입니다. 단순 팁스터발 소식이 아니라 글로벌 IB 고객 사안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더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드 타임 감소는 사실 그 양날의 칼 같은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파트너 TSMC가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의 패키징 생산 능력을 그간 확장해 왔는데요. 이게 주요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드 타임이 줄었다는 얘기는 더 나은 공급과 더 빠른 주문 이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효율성은 회사가 더 짧은 기간 내에 더 많은 제품을 선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드 타임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대기 주문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앞으로 수익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크 류 TSMC 회장이 엔비디아 칩 부족 사태를 맞아서 패키징 설비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시점이 지난해인 2023년 9월입니다. 니케이 인터뷰를 통해서였죠. 당시 마크류는 앞으로 18개월, 1년 6개월간 패키징 설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내년 3월, 내년인 2025년 1분기는 돼야 패키징 설비가 완전히 증설돼서 엔비디아 GPU 공급의 차질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란 얘기인데요. 이번 UBS 고객 사안 내용만 놓고 보면 그 기간이 훨씬 단축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풍기를 맞아서 칩 재고를 그간 경쟁적으로 많이 쌓아놨을 수 있고요. TSMC의 패키징 설비 그리고 TSMC의 후공정 협력 파트너인 엠코 등이 빨리 패키징 설비 증설에 나서면서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 결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요자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해서 인텔, AMD 등이 대거 경쟁 GPU를 내놨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 지금까지 AI 칩 경쟁을 개괄해 보면 초기 시장은 엔비디아의 완성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는 개발자들이 쿠다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 습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소프트웨어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AMD는 CPU 분야에서 인텔과 경쟁하는 바람에 데이터 센터 GPU를 위한 AI 기반 소프트웨어에 엔비디아만큼 심도 있는 투자를 못했었죠. 이 초기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엔비디아의 강력한 방어벽이 돼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90% 시장을 초기 90% 시장을 먹었지만 수요를 못 맞추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문제에서 AMD, 인텔 등이 그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고 엔비디아가 시장 수요와 공급 사이 갭을 줄이기 위해 분투하는 사이에 AMD가 MI300 GPU로 엔비디아의 빈틈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MI300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H100 메모리 용량인 최대 96GB 2배 수준인 192GB에 이릅니다. 또 HBM3도 탑재되어 있죠. 그런데도 가격은 $40,000는 그냥 그거보다 훨씬 더 싼 상황입니다. 이미 메타, 오픈AI, MS 같은 기업들이 AMD의 최신 AI 칩 인스팅트 MI300X를 엔비디아의 고가 그래픽 프로세서의 대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메타는 이미 AI 추론 워크로드에 MI300 GPU를 사용하고 있고 MS도 웹 서비스를 통해서 MI300 칩에 대한
그 액세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오라클의 클라우드도 AMD 칩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그 AI 칩 시장에서 AMD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MI300 GPU의 위기감을 느낀 엔비디아가 H100의 후속 버전인 H200을 서둘러 발표하고 블랙엘 GPU도 3나노로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다 MI300 그리고 인텔의 가우디 GPU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H100 대신에 가성비가 훨씬 낮고 금세 칩도 받아볼 수 있는 인텔 서버 CPU인 사파이어 래피지를 선택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 H100의 리드 타임 급감에는 중국 변수도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미국 정부가 그 A100, H100의 대중 수출 통제를 발표했을 때도 실제 이 규제가 시행되기까지는 1년가량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긴급 발주를 엔비디아에 넣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그 엔비디아와 그 엔비디아 GPU를 만드는 TSMC가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 칩 수출 규제에 따른 이익을 톡톡히 누렸었죠. 이 역설적인 효과입니다. 한꺼번에 중국 업체의 칩 주문이 엔비디아로 쏟아지면서 TSMC의 생산 라인도 무척이나 바빠졌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칩 가격도 더 급등했고 리드 타임도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 이후 사태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 규제로 A100, H100을 진짜 못 팔게 되자 그 하위 버전, 속도를 많이 늦춘 그 하위 버전인 A800, H800, 암피어 800, 호퍼 800을 대안으로 내놨고 이 칩도 A800, H800의 칩도 중국으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암표 상에게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실제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얘기가 계속 외신을 통해서 들렸었죠. 이제 미국 정부는 A800, H800마저 금수 품목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미꾸라지처럼 또 그 하위 버전 H20이라는 GPU, 3개 GPU인데요. H20을 포함해서 3개 GPU를 또 내놨습니다. 이제 곧 수출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그 H100, 호퍼 100의 리드 타임이 급감했다는 얘기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많은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이 잠재적으로 향후 2, 3분기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식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순차적 성장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더 강범위하게 보면 AI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엔비디아의 배짱 영업도 저물어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GPU 수요자들이 엔비디아 대체제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고 당장 성과가 나진 않겠지만 빅테크나 스타트업 중심으로 자체 칩 개발 움직임도 확연합니다. 이런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